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성적이 처음에 한 13에서 한 15등 정도 됐어요. 그때는 이제 성적표에 등수가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5등 안에 들어야 뭐 스카이를 가니 이런 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성적이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 김해고등학교 비평준화였거든요. 비평준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반에서 한 중위권 조금 앞쪽이니까 너무 힘들었고 이제 문과로 진학합니다. 문과로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반에서 한 6에서 한 7? 이 정도 되고 별로 각광받지 못하고 이제 3학년 진급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상담 받을 때 사실 좀 되게 좀 상처였어요. 그때 그 선생님한테 그 상처 받으면서 내가 교사 되면 나는 정말 아이들 좀 세세하게 좀 해야지 그런 것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선생님한테 좀 감사한 면도 있어요. 뭐 저를 아예 내쳤다 이런 건 아니고 많으니까 작년도 이제 그 제 2학년 때 했을 때 점수 그 자료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더니 그 당시에 이제 300점이 돼야 모의고사 300점이 되면 고대를 갈 수 있는 점수였어요. 스카이 고대 갈 수 있는 점수였기 때문에 저한테 좀 평균을 보니까 뭐 턱도 없거든요. 300에서 택도 없으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300점 뭐 받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좀 약간 별로 상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좀 상담을 길게 받고 싶었는데 저는 되게 좀 섬세하고 여리니까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말은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메타인지에 그렇게 저는 싹트지 않았습니다. 싹트지 않았어요. 싹트지 않았고 아무튼 3학년 때 좀 충격을 받았는데 거의 3학년 때 제가 메타인지 꽃을 핍니다. 3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경상도 말하면 이거 뻘었고 터지다 아닙니까? 약간 좀 이렇게 터졌어요. 많이 터졌어요. 전년도에 310점 정도 되면 이제 고대 괜찮은 과를 갔는데 첫 모의고사에서 제가 309점 정도 나온 거예요. 반에서 3등 했습니다. 반에서 3등. 문과에서 거의 탑 10급 정도? 언저리 정도?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상담을 했죠.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니 주다일 받았나? 와, 야, 뭐 하고는 본인도 모르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니 뺏긴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뒤에 칭찬 진짜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근데 열이잖아요. 뺏겼냐란 말이 이렇게 막 머릿속 막 맴도는 거예요. 멘탈이 약하잖아요. 뺏겼구나. 뺏겼나? 안 뺏겼는데. 그래서 달마다 이제 모의고사 봤었거든요. 사설이랑 섞어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근데 그 선생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잘라서 하이라이트만 해주신 한 거지만 사실 뭐 전반적으로 또 좋았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학생이 느끼기에는 그 지점이 저 같은 섬세한 학생 지점에서는 이게 나름 충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저는 좋아요. 네. 지금도 좋아합니다. 네, 지금 교장쌤 하고 계시대요. 성함도 알고 어디 학교인지도 알아. 그래서 저는 괜찮고요. 지금 너무 뭐 공부를 하지 마시고 저는 찾아뵙고 나중에 떡 같은 거 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이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저에게는 스파크를 얹었고 저는 그 뒤로 이제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떡상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속상하신 거죠, 다들 그죠? 충격요법까지는 아니고 그냥 던진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충격받은 지 4월 달에 모의고사 못 봤어요.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제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별로 관심 못 받았죠. 예.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선생님이자 아버님이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윗세대 어떻게 보면 저희를 키워왔던 세대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옷 잘 입고 책 다 사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네, 뭐 저한테 뭐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짧은 말이었죠. 이제 뺏긴다. 야 이거 뭐 야 이 자식이 이런 거였죠. 준석이 와 얼굴 잡고 막 볼 이랬다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4월 달에 다시 제자리를 갔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때 이제 메타인지에 발동한 거죠. 다시 한번 나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기준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언어 영역 수리 1, 수리 2 그다음에 외국어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랬습니다. 언어영역 국어고요. 수리 1은 말 그대로 수학입니다. 수리 2, 수탐 2라고 그랬거든요. 수리 탐구 2. 이게 진짜 그지 같았죠. 과목 진짜 많았어요. 이거를 거의 2시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데, 120분 풀어야 되는데, 여기가 점수가 제가 빵꾸 났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구멍이다. 언어영역도 구멍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총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좀 오르면, 이게 조금 오르면, 여기 또 구멍 나고, 여기 조금 채운 것 같으면 수리하고 외고 조금 구멍 나고, 이러니까, 아시죠? 총점 불변의 법칙. 이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는 사실은 제가 그래도 열심히 방학 때 혼자 학교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기초 잡아놨습니다. 그 당시 영어 선생님, 학원제 2학년 때부터인가? 1학년 때인가 다녔었는데 학원 영어 선생님한테 엄청 감사드려요. 이게 좀 반전이에요, 반전. 왜 감사드리냐면 학원 영어 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 못 가르쳤어요. A, B 선생님이 있었는데 A 선생님은 잘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저는 반이 배정이 잘 안 됐어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클레임도 못 걸고 B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B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배웠는데 좋아하는 쌤이니까 제가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학원을 가면서 친구들도 좀 있고 유일한 저의 어떤 인간관계고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성 친구도 거기 가면 대화는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볼 수는 있잖아요. 바라볼 수는 있고 아, 저 여학생이라는 네, 생명체구나. 네, 그런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 못 가르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게 어떻게 못 가르치냐면 분명히 저거 한 시간에 3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시간에 1개를 푸는데 너무 힘겹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겹게 한 시간에 1개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어는 엄청 꼬박꼬박 저 외우려고 했는데 제가 딴 건 모르는데 영어 단어를 정말 잘 외웠어요. 근데 그거를 이 선생님 뭘 잘해줬냐? 야, 준서가 니는 영어 단어를 왜 이렇게 잘 외우노? 내보다 낫대? 나보다 낫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학습자는 진짜 그런 진정성 있는 칭찬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영어하고 수학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 고3 때는 영어 수학은 웬만큼 잡았었어요. 특히 영어 단어는 제가 지금도 영어 단어 암기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전국 몇 번째로 가면 서럽다 할 정도로 정말 잘 외웠습니다. 하여튼 그 선생님보다 제가 더 잘 외웠어요. 준서가 이 동의어가 뭐 있노? 이러면 5개씩만 했어요. 그랬었어요. 디스파이스 이거 경멸하다는데 이게 경멸하다 뭐노? 이러면 제가 look down on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저는 자동화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딱딱 나오게. 그래서 영어 수학은 기본적으로 됐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국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좀 오늘 한번 비웃어 주세요. 진짜 비웃어 주세요. 국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연 윤동주의 시가 있으면 동네에 진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진짜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장성수 씨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 어머니께서 사주셨거든요. 보면 장성수 씨가 물리의 파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수에 가가지고 뭐 돌을 던지고 이런 약간 지금 생각하면 스토리 텔링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언덕에 진짜 올라갔다니까요. 올라가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로등빛하고 이제 비가 내릴 때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광양차라고 하나? 그 지구과학인가 뭐 배우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모든 걸 저 차가 이렇게 달려올 때 내가 어느 정도로 뛰어가면 이게 뭐 할까? 저 녀석이 먼저 출발했는데 나는 이렇게 출발하면 어떨까? 그렇죠? 소금물을 넣으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진짜 그 나이에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달리하지 않으면 총점 불변을 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진짜 계속 판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왜?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남들과 달리 내 부족한 걸 메꾸는 과정, 발음이라든지 이런 걸 메꾸는 과정이 저는 있었잖아요. 하나의 작은 성공을 가지고 자꾸 판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알았어. 그렇지 않으면 똑같구나. 흔히 말하는 정규 분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어 영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들 이제 점심 때 놀러 나가면 저 시 이렇게 해설집, 문학 해설집 다 해가지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국어는 수능 때 그냥 보통 소소하게 봅니다. 소소하게 보고
수리가 진짜 구멍이 있어요. 과학을 진짜 못했어요. 저 때는 문과도 물화생지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과목 다 했어요. 근데 이게 100점 만점에 지금 생각해보면 몇 점 나왔냐면 20에서 30점 나왔어요. 이러니까 점수가 나올 리가 있나. 이걸 국영수로 메꾸려는 제가 바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화생지를 올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메타인지죠. 내가 이게 안 된다. 기억하죠? 왜냐면 제가 밑에서부터 빌드업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물화생지를 사실은 질문을 하려고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학기 말이었어요. 2학년 말에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엄청 좋으신 분이 맞아요. 좋으신 분 맞아요. 여자쌤이셨는데 저한테 이 말씀하셨어요. 아, 야, 니는 이거를 왜 1학기 때 질문을 지금 하노? 라고 그러신 거예요. 와, 제가 또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지금 제 교사로서였던 가르친 크리에이터에서 관점은 그 당시 그 선생님들의 어떤 빚을 제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 쌤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시스템 안에서 많이 이제 공감되는 쌤들 많이 떠오를 거예요. 비난하기보다는 그때 그 쌤들 계셨기 때문에 후배 교사들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물리도 너무 어려웠어요. 물리는 반에서 사실 제대로 수업 듣는 애가 5명 뭐야? 3명도 안 됐을걸요? 전기장, 이런 거 들어가면, 뭐, 오른손, 왼손, 플레밍 법칙, 이런 거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죠. 전위, 이런 개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의 바보 같은 질문을 웬만하면 받아줘요.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답변 많이 해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3월달 모의고사 했죠. 점수 잘 나왔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거 잘 나왔던 건 사실은 겨울방학 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2학년 말미에 지구과학 선생님의 어떤 꿀밤 사건으로 인해서 겨울방학 때 저는 사실은 과학을 좀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 EBS 시청을 했어요. 이게 제 일생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저 EBS 강의를 처음으로 봤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달동네 같은 데 살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곱등이 진짜 많이 나오는 곳. 곱등이랑 같이 동굴 같은 데서 샤워하면서 있었어요. 푸세식 화장실. 저 대학 때까지 계속 썼어요. 여름이면 아시죠? 물 차오르는 곳. 거기 있었는데 EBS 시청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눈물 포인트인데 방송 속의 선생님은 저를 혼내지 않았어요. 되게 전 좋았어요. 저 같은 거북이 학습자. 저희 첫째 아들이 거북이에요. 저는 혼내지 않고 섬세하게 들어주려고 그러고 잘하는 포인트를 발견하게끔 도와주려고 그래요. 혼내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예습을 해가고 풀면 뭐가 좋았냐. 보통 예습해라 라고 우리가 뭐 멘토들이 해줘도 사실 공감은 안 되는데 예습을 하고 방송을 보면 모르는 지점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메타인지죠, 그죠? 모르는 지점이 수면 위로.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한다는 건 학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습자로서. 메타인지의 사실 원리는 그거거든요. 상당수는. 그래서 과학을 제가 겨울에 보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조금, 4월 달에 좀 삐끗하긴 했죠. 아까 선생님한테 약간 충격받아서. 근데 5월, 6월 계속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든지 좀 보강을 해갑니다. 그래서 물화생지가 3학년 때 가가지고 처음에 20점, 30점 정도 점수였죠. 근데 어떻게 되냐. 결국 나중에 수리탐구가 120점 만점에 맨날 제가 60점씩 받았었어요. 원래는. 근데 여름쯤 되니까 90점에서 거의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내려가요, 점수가. 안 내려가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쭉 공력을 들이면 깎이지 않는 어떤 코어 점수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방송이 저랑 맞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게 제 EBS 지원에 큰 걸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EBS 제 물리 선생님 전 너무 좋았거든요. 한성과학고 아마 그쪽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교환 올려놓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요점을 딱딱딱 혼내지 않으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좀 약간 감동 포인트인데요. 제가 2008년도에 EBS 강사를 시작을 했고, 결국 2010년도인가 그때 분장실에서 저 물리 가르쳐준 선생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학생했던 제가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저를 모르고 저는 그 선생님을 은사갔죠. 어머 선생님, 우와! 그 선생님이 약간 저를 아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제가 선생님 강의 듣고 성적 많이 올라서 제가 EBS 강사까지 됐어요. 그게 이제 생각해보세요. 제가 90년도 후반에 고등학생이었는데 10 몇 년 만에 성덕 맞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지금 이제 은퇴하신 것 같아요. 은퇴하셨는데 제가 교사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왜 한 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혼도 좀 많이 났고 결국은 이제 수능을 받고 그의 수능 받고 수능을 보는데 이제 언어는 그냥 괜찮게 봤어요. 수학 가장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접 모의고사까지 봤을 때 잘 나왔어요.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11월 달 이제 모의고사까지 봤을 때 그때 대성에서 봤는데 대성이 좀 점수가 후하긴 해. 어째 성적표 나오니까 제가 어쨌든 했을 때 한 0.8% 정도 나왔어요. 수능 세대신 분들 알 거예요. 전국 0.8%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던 애가 고3 때 되니까 전국에서 0.8% 정도 모의고사 기준 봤을 때 나왔으니까 1%대면 정시 서울대 갑니다. 네, 가죠. 저는 어차피 의대 이런 거 생각도 없었고 문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S대학교 저는 이제 영어교육과를 지망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수능이 됐고 수능을 이제 치르게 됐던 거죠. 제가 지금도 자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할 게 많고 메타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모든 걸 저는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메타인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엘리트 출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 받던 애가 서서히 자기 거를 발견하고 작은 성공을 극대화시켜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진짜 저 같은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거북이가 성공하는 사례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수능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충격. 말이죠. 항상 시련이 따라요. 수학 시간에 이제 푸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그거죠.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 과정에 쫙 붙여가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서울대 가다가 쭉 가는 케이스 말하는 거고 저는 이제 변방에서 올라온 케이스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엘리트의 정의를 내릴 때. 수학을 치는데 너무 긴장했는데 제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치면서 느꼈어요. 아, 망했다. 그때 80점 만점이었는데 직접 모의고사에서 제가 77점 받았어요. 반에서 1등 했어요. 아니 1등은 80점짜리 있었구나.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 갔어요. 걔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국 전교 1등 하던 애. 서울대 법대 갔고 제가 77점 받아서 진짜 잘 받았는데 수능날 58점 받았어요. 58점. 그래서 탐구는 잘 봤어요. 탐구는 잘 보고 영어에서 진짜 한번 에피소드 들을게요. 영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듣기 평가 봤어요. 그때 듣기 평가 보는데 방송 사고 있었습니다. 저 볼 때 방송 사고 있었어요. 듣기를 이제 카세트랑 이렇게 주파수 맞추는데 어쨌든 감독하시는 선생님은 제가 볼 땐 그 당시에 지금 교사 입장에 봤을 때 매뉴얼대로 했어요. 근데 치직거림이 있었어요. 치직거림이 있어서 1번을 제가 초반을 놓쳤어요. 듣기 1번을. 듣기 1번 다음을 듣고 남자의 뭐 동생을 찾으시오. 그림에서 워밍업 문제 제일 쉬운 거. 요거 맞추고 뒤에 거 좀 서서히 몸 풀어서 잘 풀어. 이런 건데 그 고사 시리만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그 고사 시리만. 근데 와우 놓친 거에서 1번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들었을 때 이거죠. Number one, he is 뭐 playing badminton. Number two, he i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이제 소거하고 부르고 소거 이런 느낌이었는데 1, 2번을 막 치치치 잘 못 듣고 3번, 4번, 5번부터 들은 거예요. 3번, 4번, 5번.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3, 4, 5번을 들었는데 답이 없어. 어떡하죠? 1, 2번 다시 들을 수 없는데 난감했어요. 우와 3, 4, 5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들었는데 1, 2번을 지나갔잖아요. 듣기는 텍스트가 앞에 없어. 3, 4, 5는 분명히 답이 아니야. 근데 1, 2번을 못 들었잖아요. 아예 못 들은 거를 내가 찍을 것이냐 아니면 들었던 것 중에서 그나마 애매한 걸 답으로 찍을 것이냐
이 두 개로 메타인지를 또 월칙이라면 갬블러가 돼서 제가 갬블 성향이 있어서 1, 2번 중에 하나를 찍어서 확률 50%를 가져가는 게 맞죠. 3, 4번이 확실히 아니라면. 근데 아예 소리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거에 베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그 정도 갬블러가 아닌 거예요. 학습자 성향상. 그래서 제가 일제고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는 4번 찍었어요. 그냥 4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2번 딱 넘어가는데 틀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틀렸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뭐랑 연결됩니까? 메타인지가. 수학 망했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 오늘 수학 망했는데.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마음에 방어기제가 생기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재수해야 되나?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운데 엄마 아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막 떠요. 다시 생각이 돌아요. 재수하면 돈 많이 드니까 내가 알바해야지. 이게 몇 천억안이 막 떠올라요. 막 이게 사람이. 그래서 저는 수험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삐걱 소리 나면 감독관도 사실 삐걱 하기 싫은데 확인하려면 또 교실 바닥에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학교가 아닌 경우는 타일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사실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의자 반만 있었다면서요. 네. 의자 만들어주세요, 제발. 감독관들 그러고 싶지 않아, 진짜. 제발. 감독 안 가고 싶어. 돈을 제가 내고 안 가고 싶어, 진짜. 서로 피해주기 싫은 거예요. 이런 생각 들다가 아이들은 생각하죠. 집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도 IMF 세대잖아요. 재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 재수하면 안 된다. 멘탈을 잡았어요. 내가 이미 진다고 생각하면 수능 진다라고 해서 재수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시험 받고 집에 가서 채점을 했어요. 영어가 이제 80점 만점이었거든요. 듣기 1번 딱 채점했는데 틀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EBS 해설 강의 또 봤지. 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EBS 강의를 훗날에 제가 해설을 하게 됩니다. 한참 지나서 어린 준석이가 받고 채점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되는 그 감격이 있었죠. 80점 만점에 78.5 받았습니다. 1번 문제 1.5점 하나 틀리고 다 맞았던 거예요. 제가 멘탈을 잡았던 거예요. 다행이었죠. 그래서 대략 한 400점 만점에 350점 가량 받았고 그 해에 뉴스에 나기 시작했어요. 사상 최대 인플레이션, 수능이 굉장히 쉬웠다. 물수능이었다라고 해서 망했죠. 어떻게 보면 0.8% 근접받은 1%대 근접받은 친구가 거의 한 2.5% 정도 들었으니까 연고대 스카이 3% 이상이잖아요. 정시 기준 따졌을 때 350점 가까이 받았습니다. 전년도로 만약 난도로 나왔으면 336점이 서울대 법대 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멘탈 잡아야죠. 이게 메타인지가 강하고 주도성이 강한 사람은 어쨌든 진짜 막 온갖 이런 뜨거운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왔고 담임쌤이랑 이제 상담을 시작했는데 담임쌤은 이제 아까 그 3학년 때 뺏겼나 하여튼 그 쌤. 저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담임쌤은. 담임쌤은 그래서 저보고 이제 논술 좀 공부를 해서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가라. 저는 일편단심 영어 사랑인데 갑자기 농경제학과를 가라. 저 충격이었던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들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그렇게 하고 집에서 말을 하고 부산에 논술학원 다녔습니다. 서대신동 쪽으로 버스 타고 갈아타고 논술학원 갔더니 역시나 담임쌤의 회의에 우리 반 애들 많이 왔더라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논술 딱 공부를 했어요. 저 준비는 했어요. 준비는 하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고려대 면접 보러 갑니다. 제가 특차라는 걸 썼습니다. 특차를 이제 보러 가서 면접 보러 갔는데
특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있었어요. 일종의 특차가 그 당시 수시죠. 그래서 서울 그 고려대까지 갔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아니 정시 때 되면 논술 뭐 쓰든지 뭐든지 하려고 고려대 면접을 갔는데 이제 엄마랑 올라갔죠. 기차 타고 막 5시간씩 올라가가지고 자고 여관 같은데 진짜 정말 너무 싫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데서 자고 새벽에 김치찌개 먹고 고려대 면접을 그렇게 힘들게 보러 갔는데 면접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았어요. 면접 내용이 좀 사실 슬펐어요. 지금 수능 몇 점 받으셨어요? 딱 그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받았어요? 했더니 진짜 짧았어요. 한 5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나왔어요. 허탈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랑 이제 어머니들끼리 만나면 또 친구가 되잖아요. 다른 분도 이제 그 연격과 지원하러 오셨는데 다른 분은 이제 딸 가진 엄마한테는 딸이 나오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합격하면 뭐 자취할 거냐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나 떨어졌구나. 뭐 딱 영어로 뭐 제가 답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몇 점 받았냐 수능 영어. 전체 점수 몇 점 받았냐. 그 정도 수준의 질문에서 그냥 끝났어요. 심층이 아니었던 거예요. 떨어졌어요. 저는 정보도 전략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방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기차 타고 그 먼 길을 내려오고는 인생이 어렵구나. 스카이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정시 때 담임선생님께서 다시 레슨냐 섞어서 막 써라. 중대라든지 뭐 한양대라든지 막 써라. 공격적으로 써라. 논술 다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드디어 이제 항명을 했습니다. 저 그냥 영어교육과 가고 싶다고.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싶다고 했더니 담임선생님께서 아니 이거 영어교육과 가서 뭐 할 거냐고 해서 제가 교사 할 건데 했더니 교사에서 뭐 할 거냐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화가 너무 웃긴 거야. 담임선생님도 이야기하고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본인이 선생님인데 갑자기 선생에서 뭐 할 거냐고.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제가 이 단면만 뽑았다고 또 분노하고 욕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상황만 지금 다 앞뒤 이야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그 담임쌤도 그래. 숨을 고르. 왜냐면 너무 많이 상담해야 되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렇지 교사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 완전 굳혔어요. 이거 뭐 교사 엄청 좋은 직업이구나. 혼자 하시려고 선생님께서 이 좋은 거 혼자 하시려고 지금 교사 하시려고. 난 무조건 교사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교원대라는 데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장 전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나의 목소리, 나의 판단을 내렸다는 거. 그걸 내렸습니다. 그때 만약 휘둘렸다면, 물론 지금도 저는 아마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살긴 했을 거겠지만, 지금처럼 영향력이 아주 확대되진 않았을 거예요.